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입학식도 못하고, 여러분들 참, 보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선생님은 문호성 선생님이십니다. 1학년 2반, 3반, 5반, 6반, 7반, 8반을 통합과학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교실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김다진 선생님이십니다. 김다진 선생님은 1반과 4반을 맡으실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안병극이라고 합니다. 안병극 쌤은 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물리학 시간에 만날 거고요. 디지털 미디어학과 1학년 1반과 2반 통합과학을 여러분과 1년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통합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학교 과학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페이지를 열면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첫 페이지를 열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주의 시작, 어떻게 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그 우주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최초의 원소들, 원자,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모든 학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주론부터 시작합니다. 우주론. 자, 그 서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서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자, 그 성경책에 보면은 창세기 편이라고 나와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창세기 편이 바로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론이에요. 우주는 어떻게 됐냐? 하느님이 만드셨대요. 하느님이 만드시는데 7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7일. 자,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론이에요. 자, 우리 동양에서는 우주론이 있는데 선생님이 10살 정도 먹었을 때 천자책을 배웠습니다. 천자책. 천자책 맨 처음에 하늘천, 땅지, 가물현, 누루황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하늘과 땅이요. 가물현, 가물가물했대요. 누리끼리 하고 우주가. 그렇게 해서 그냥 저절로 탄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맨 처음에 학문의 시작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주론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우주라고 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우주는 영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우리 지구 위에 바로 위에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해요. 스페이스.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유니버스라고 해요. 유니버스. 우리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유니버스를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3년 후에 고등학교 3년을 마치면 이제 대학교에 가 있겠죠. 대학교의 영어 단어가 뭐예요? 대학교. 유니버시티. 뭐예요? 큰 것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우주만큼 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이유는 아주 큰 학문을 하러 가는 겁니다. 아주 큰 거, 대단한 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대학. 자,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우주가 생겨난 이후 138억 년이 지금 지났는데 138억 년 후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지금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온고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연입니다. 138억 년 전에 이미 우리가 이렇게 만날 걸 예상했을까요?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동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은 하나씩 실마리를 찾습니다. 한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폭발을 시작으로 현재 우주의 모습까지 변해왔다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아인슈타인 우주 방정식이 기초가 됐고 프리드만은 우주 모델을 보여줬으며 허블은 팽창하는 우주를 관측했고 마침내 가모부는 빅뱅 우주론을 내놓았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이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고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빅뱅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빅뱅, 그 최초의 순간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빅뱅의 물질과 에너지는 매우 밀도가 높고 뜨겁고 격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또한 매우 자유롭게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감에 따라 우주 안 에너지와 모든 물질들이 식어가기 시작했고 그 후 우주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그 전엔 수포와 같은 상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뜨거운 상태였죠. 그러나 모든 것이 충분히 식으면서 우주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처음 그 폭발은 아름다운 불꽃놀이 이상일 것입니다. 과연 빅뱅으로 우주는 만들어졌을까요? 우주 대폭발, 우주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빅뱅,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이론이다. 사실 빅뱅을 반대한 호일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건 완전히 헛소리라고 빅뱅이라고 하면 어울리겠구만. 빅뱅이란 이름은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 즉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습니다.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졌고 최초로 쿼크와 전자 같은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는 더욱 낮아졌고 쿼크들은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였습니다.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하여 헬륨 원자핵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까지 낮아지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빅뱅 이후 계속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졌고 그 과정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여러 입자들이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거, 지금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최초의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 등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론, 우주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죠. 자, 물질을 쪼개고 또 쪼개고 계속 쪼개져 나가면 그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단위를 분자라고 불렀습니다. 분자. 그러면 그 분자는 다시 무엇로 이루어져 있느냐? 또 쪼개져요. 원자라고 하는 것으로 쪼개져요. 원자. 그래서 1801년에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을 원자라고 한다. 원자라고 하자. 그래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00년 전에, 220년 전이네요.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원자는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것처럼 원자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 1900년도에 들어와서 20세기죠. 1900년도에 20세기 초반에 1912년에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자를 보니까 원자의 한 중심, 한 중앙에 아주 작은 곳에 플러스 전하들이 모여 있더라. 플러스 전기로 만들어진 무엇인가가 있더라. 그걸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3년 걸렸어요. 실험을 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원자 핵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고민 엄청나게 했습니다.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전기가 가운데 뭉쳐 있다. 이상하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면서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3년 동안이나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자는 그로부터 약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톰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자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원자 핵을 발견한 러더퍼드는 톰슨 밑에서 공부했던 대학원생이었어요. 나중에는 교수가 됐겠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톰슨 밑에서 연구했던 과학자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후에 1930년도 정도에 돼가지고 원자 핵은 뭐로 되어 있느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1960년도 돼서는 1960년도 돼서는 이제 유럽 각국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유럽 입자 물리 가속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영어로는 CERN이라고 그러는데 반지름이 약 60km 되는 굉장히 거대한 곳에 이렇게 스위스 국경인가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약 연구자들 3,000명이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무엇을 연구를 하냐면은 도대체 양성자는 뭐로 만들어져 있으며 중성자는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 하고 거기에서 가속기니까 거기에다가 엄청난 전기를 걸어요. 수억 볼트를 전기를 걸어가지고 양성자가 아주 질량이 작거든요. 그 녀석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줘요. 그래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양성자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양성자 두 개를 정확하게 충돌시켜요. 충돌시켰더니 그 양성자가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네, 깨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지면 이 새끼들이 조각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조각들을 가지고 검사를 했어. 자, 그랬더니 그 조각들도 규칙적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1972년에 겔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이탈리아의 멋진 휴양지에 가서 제일 꼭대기 호텔의 제일 꼭대기층을 빌려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실험했던 것을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양성자하고 양성자를 충돌시켰더니 나왔던 그 조각들을 뭐라고 이름 짓지 하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아까
원자 핵을 이름을 붙이는데 3년 걸렸다고 그랬죠. 러더포드가. 자, 그랬듯이 이 사람도 겔만도 이거 빨리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라고 한참 고민을 하면서 창문을 쫙 열고 해변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갈매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갈매기가 날아가면서 자, 여러분들 갈매기가 어떻게 울어요? 우리나라 갈매기는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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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겠죠. 그런데 그 이탈리아에 있던 그 유럽의 갈매기는 꽉꽉꽉 이렇게 울었나 봐요. 자, 그래서 쿼크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양성자와 양성자를 충돌시켜서 깨진 쪼가리들이 뭐다? 그 쪼가리들 이름을 붙였을 때 쿼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쿼크 아무런 의미 없어요. 갈매기 울음소리, 의성어예요, 의성어. 꽉, 꽉, 꽉. 이 소리를 쿼크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올라갑시다. 쿼크가 우주가 탄생될 때, 폭발할 때 맨 처음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쿼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쿼크가 중성자와 양성자를 만들어야 돼요. 중성자와 양성자가 모여서 원자 핵이 만들어질 거고 원자 핵과 전자가 만들어져서 원자가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최초로 우주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어요. 네. 자, 그랬다가 이제 다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빛이 나오게 되고 그 후에 다시 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은하가 만들어지고 별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2번 단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자, 위키백과를 찾아봤어요. 쿼크라는 거 있죠. QUARK. 쿼크는 경입자와 더불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다. 자, 그 다음에 이론 물리학자 머리 겔만은 자신이 발견한 우주의 기본 미립자를 쿼크라고 명명했는데 뭐 소설이 어떻고 나오다가 자, 갈매기가 외치는 무의미한 조롱의 울음소리에서 따온 것이다. 자, 논문을 쓰다가 이름을 못 적고 있으니까 갈매기가 울고 꽥꽥 하고 가는 것을 소리쳐서 그때 그것을 이름을 지었다 해요. 자, 쿼크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뭐 다 알 필요 없는데 업 쿼크라고 있고요. 자, 겔만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쿼크를 이제 쿼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겔만이 발견했던 쿼크보다 종류가 다양하더라 이게. 그래서 업 쿼크라고 있어요. 자, 거기 U라고 기호를 쓸 거예요. 업의 기호를 U라고 쓸 거고 전하량만 보세요. 플러스 3분의 2예요. 플러스 3분의 2. 원래는 플러스 1이면 1, 플러스 2면 2 이렇게 전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은 너무 작은 입자라서 그런지 전하량이 2를 다 갖지 못하고 3분의 2만 가지고 있더라. 플러스 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운 쿼크가 있는데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전기인데 3분의 1만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3분의 1의 전기. 그러면 기준이 1인데 1이 뭐냐면은 전자의 전하량이에요. 전자의 전하량을 1로 봤을 때 전자보다 3분의 1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게 다운 쿼크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참 쿼크가 있어요. 선생님 이 참 쿼크만 보면은 정말 슬퍼요. 왜 그러냐? 이 참 쿼크는 우리나라에서 물리학자가 1979년에 노벨상 수상자를 10월 3일 날 발표를 해요. 노벨상 수상자를 10월 달부터 발표를 해가지고 12월 3일부터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3일이 되면 우리나라 개천절이죠. 노벨 물리학상을 발표를 할 날인데 그 전날인가 교통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돼 있었어요. 진짜로 다 탈 걸로. 자, 그래서 참 쿼크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그 이름이 이휘소예요. 자, 외국에서는 이휘소 그러면 모르고요. 벤자민 리 이렇게 벤자민 리 이렇게 해서
그 벤자민 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차암 쿼크를 발견을 했어요. 자, 여기 업 쿼크, 다운 쿼크, 차암 쿼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스트레인지 쿼크, 탑 쿼크, 바텀 쿼크 있잖아요. 탑 쿼크가 맨 마지막에 발견된 건데 2008년에 일본 사람들 2명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쿼크 발견자는 모두가 다 노벨상을 받았는데 차암 쿼크를 발견한 우리 이휘소 박사만 죽은 사람한테는 절대 수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벨상이.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가 노벨 물리학상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엄청 지난 현재까지도 노벨 물리학상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차암 쿼크가 있다, 스트레인지 쿼크가 있다, 탑 쿼크, 바텀 쿼크. 탑하고 바텀에서 일본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많이 탔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둘, 넷, 6가지의, 총 6가지의 쿼크가 있습니다. 이 쿼크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자도 되고, 뮤온도 되고,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죠? 뮤온. 중간자라고 하는 것도 되고, 이렇습니다. 경입자, 전자도 되고, 중입자, 중성자도 되고, 양성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차암 쿼크는 우리 한국 사람이 벤자민 리, 외국에서는 벤자민 리라고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휘소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 많을 때 소설책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인데요. 소설책 이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자, 김진명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이휘소라는 물리학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쓴 소설책이에요. 선생님도 그 책이 나오자마자 사서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거기에 막 개코 형사가 나옵니다. 개코 형사. 여러분들 한번 도서관에 가서 또는 어디에서든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빅뱅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 아까 동영상에서 봤을 때 빅뱅 우주론은 빅뱅이라는 말 자체가 모욕적인 말이에요. 우주가 하느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불완전하지 않아요. 우주는 완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체야. 하느님이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 완전하게 만들어 놨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과학자 그룹이 있었고, 자, 우리가 완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라고 의문을 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르메르트라는 신부님이 있었어요. 천주교의 신부님. 르메르트라는 그 신부님은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우주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 하고 신부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을 연구하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자, 하느님이 어떻게 우주를 창조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르메르트, 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한 것이거든요. 시공간에 어떤 무거운 물체, 질량이 큰 물체가 있으면 시공간이 휜다는 게 일반 물리학이에요. 자, 그 일반 물리학에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태양이라고 하는 큰 질량이 큰 물체가 공간에 있으니까 태양 주변에 있는 별빛이 들어올 때 휘어져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일반 물리학인데, 그 일반 물리학에 방정식이 있어요. 그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방정식을 풀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느님이 완전하게 우주를 창조하신 줄 알았는데 우주가 팽창하게끔 나와 있어. 이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공식을 풀어보니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우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잘못 풀었나? 다시 풀어봐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안 돼, 우주가 늘어나면 안 돼, 하느님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잖아. 여러 사람이 나한테 짱돌을 던질 거야, 비난을 할 거야. 그래서 우주상수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 우주상수라고 하는 걸 딱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냐, 우주는 안전해, 팽창하지 않아. 이렇게 우주가 완전하다, 안전하게끔 완전한 우주다라고 하는 것을 정상우주라고 그래요. 정상우주론. 자, 그래서 정상우주론을 주장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살짝.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정상우주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주 그러면 호일이라는 사람도 아인슈타인 말이 맞아. 오면서 정상우주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과학자들이 다 정상우주론을 지지했어요. 특히 거기에 아인슈타인이 있으니까 더욱더 많은 과학자들이 그쪽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가모프가 대학원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프리드만은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가모프도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라고 하기 전에 소비에트 연방, 소련 사람이죠. 하여튼 러시아 사람인데 프리드만이 세계제 2차 대전 때에 공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몰고 가서 막 폭격도 하고 이런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세계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대학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가모프가 대학원생이었어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는 제자였죠. 그런데 프리드만이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풀었어요. 장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장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우주가 팽창해. 그래서 가모프한테 야, 이거 우주가 팽창한다. 이 방정식 풀어보니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몇 달인가 있다가 이 사람이 37살인가 39살의 나이로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논문을 가모프가 그 상대성 이론 장방정식을 풀었던 선생님 거에 그 노트를 가지고 가모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모프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다시 교수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발표했었던 그 장방정식의 풀이 과정을 세심하게 살폈어요. 혹시 어디 틀렸나 하고 봤는데 아니야. 그래서 스승님 걸 그대로 베끼면 안 되니까 자기가 또 덧칠을 해서 더해서 거기에다가 우주는 팽창해야 돼. 팽창하고 있음이 확실해. 이렇게 가모프가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르메르트 신부는 르메트르 신부님은 신부님인데도 불구하고 우주의 원리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하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르메트르 신부님은요, 왜 밤 하늘은 깜깜해야 되지?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주를 공부한 거예요. 밤 하늘이 깜깜한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르메트르 신부님은요,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별인데요. 굉장히 작은 별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별이 태양보다 더 밝은 별들이 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은하에만 2,200억에서 3,000억 개 정도 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밤이 되면 낮이나 똑같이 밝아야 될 텐데 왜 밤하늘이 깜깜하지?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실이나 방 안에 2,200억 개의 전구가 있다고 생각해봐. 꼬마 전구가 엄청 밝아야 되죠. 근데 가까이 있는 꼬마 전구 하나에 가까이 있는 꼬마 전구가 있어요. 그게 태양이죠. 있는 그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뭐 좀 태양빛이 비친다고 해서 밝고 태양빛이 안 비친다고 해서 어둡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2,200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천문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르메트르 신부, 가모프, 프리드만 이 세 사람은 어디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팽창 우주설을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BBC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KBS인데 영국의 BBC라고 하는 방송국이 있어요. 국영방송이에요. 그런데 BBC에서 하루는 호일이라고 하는 정상우주론 쪽에 있는 호일을
불러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호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야, 요즘에 말이야. 갑자기 우주가 갑자기 어느 순간 와장창창 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이런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설치고 다녀.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와장창창. 그게 빅뱅이거든요. 빅뱅. 뱅이란 게 큰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뭐 공기도 없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와장창창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빅뱅인데 그것만큼 확실하게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 화면을 보시면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폭발하여 시작되었으며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곳에서 수업을 하면은 손을 들고 불만 표시를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을 많이 받았냐면 선생님 어떻게 여기 이 지구도 바늘처럼 이렇게 작은 공간에 모일 수가 없는데 뭉칠 수가 없는데 하나로 이렇게 큰 별들이랑 이렇게 많은 별들이랑 이것이 어떻게 한 점으로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자, 그것은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은 크기가 있어요. 질량이 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E는 이퀄 mc 제곱, mc 스퀘어, mc 제곱 들어보셨어요?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한 것이에요. 그래서 질량으로 있으면 크기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체들이 있어야 되지만 질량은 에너지로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는 모양과 형태가 없어요. 높은 온도 이런 것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에 질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있는 것이 만들어질 때는 약 3초 후인가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질량을 부여해요. 너는 질량을 얼마 가져, 너는 질량을 얼마 가져 해서 쿼크가 만들어지면서 전하도 만들어지면서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란 말은 비아냥거리는 소리였어요. 와장창 우주? 야, 와장창 탄생하는 우주가 어딨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비꼬는 소리였는데 그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말이었구나 해서 빅뱅 우주라고 부릅니다.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시작됐다.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 지금도. 자, 그럼 빅뱅 이후에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우주가 만들어졌어. 우주가 빵 하고 빅뱅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나고 최초의 입자가 만들어지고 그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원자 핵이 구성됐고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졌어. 자, 여기까지 오는데 38만 년이 걸려. 우주가 빅뱅 하고 나서 38만 년이 된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트 필기 하겠습니다. 자, 물질을 구성해서 물질을 나누면 원자는 어떻게 돼 있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 핵을 크게 확대해 봤더니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 원자 핵이 있고 양성자나 중성자 소옥은 또 뭐로 되어 있다?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럼 입자의 종류는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거, 쿼크 또는 전자 이런 것들이 기본 입자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쿼크와 전자. 자, 물질의 기본 단위.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또 쿼크가 또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 쿼크를 또 쪼개야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러려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해서 더 이상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는. 자, 양성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업쿼크가 플러스 3분의 2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를. 플러스 3분의 2. 그런데 업쿼크, 업쿼크가 두 개 있어요. 양성자를 보면 곱하기 2. 그 다음에 다운쿼크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러면 3분의 4에서 자, 여기 계산하면 3분의 4죠.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분의 3 나와서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양성자는 업쿼크 2개하고 다운쿼크 1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UUD로 돼 있다. 이렇게 업코크 2개, 다운코크 1개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성자는 업코크 하나에 다운코크 2개예요. 자, 그럼 업코크는 아까 플러스 3분의 2라고 그랬죠. 플러스 3분의 2 빼기 3분의 1. 다운코크는 전하량이 3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 요게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0이에요. 아, 그래서 중성자는 어떻게 되느냐? 중성자는 UDD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하량이, 전기는 0이에요. 그래서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래서 중성자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중성자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 핵은 뭐로 되어 있다고? 여기 있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기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0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자,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여기 있는 밖에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플러스 전하의 개수와 밖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정확히 같아요. 정확히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는 어떻게 되냐?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 자, 그래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똑같아. 개수가. 그러면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 원자는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있어요. 원자 핵 주변에.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점해야 될 거 뭐죠? 자, 빅뱅 우주론은 빅뱅, 대폭발요. 대폭발. 빅뱅으로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이 생겼어요. 시간, 공간, 에너지, 물질이 생기고 자, 그때 폭발했어요. 폭발하면서 계속 공간이 늘어났어요. 자, 여기는 공간이 늘어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폭발해 가지고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공간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자, 계속 팽창하면서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고 현재의 우주가 생성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쩌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자, 그 다음에 빅뱅 직후 우주가 처음에는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점차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고요. 온도가 낮아지고요. 그러면서 입자가 형성됐어요. 최초의 입자가 쿼크죠, 쿼크. 쿼크가 몇 가지 종류였더라? 6가지. 네. 업쿼크, 다운쿼크, 차음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탑쿼크, 바텀쿼크.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다. 그랬고요. 자, 입자의 형성 과정을 보시면 입자의 형성 과정, 빅뱅 직후 전자나 쿼크가 만들어졌어요. 기본 입자라고 그래요.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원자 핵이 형성이 됐는데, 자, 원자 핵이 형성될 때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의 비가 아주 중요해. 시험 문제 잘 나와. 7대1이야. 7대1. 7대1. 자, 그랬을 때 원자 핵은 빅뱅 후 약 3분 후에 다 만들어졌어요. 온 우주에 있는 원자 핵은 언제 만들어졌다? 3분 후에. 자, 그 다음에 원자가 형성된 것은 언제냐? 38만 년 후에.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3분 걸렸는데 원자가 만들어지려면 자, 팽창하면서 우주가 식어야 돼. 그래야지 원자가 만들어져.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원자가 형성되는데 38만 년 걸렸다. 그래서
3분하고 38만 년하고 꼭 외워놔. 자, 그러면 38만 년이 됐어.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냐? 그때부터 빛이 이제 나오게 된 거야. 자, 빅뱅 할 때 빛이 나와야 되잖아. 우주가 폭발할 때. 우리가 화약이랄지 이런 거 폭발할 때 바로 빛이 나오잖아. 그런데 우주가 탄생할 때는 빛이 나와야 되는데 빛이 있었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폭발할 때 빛이 있었는데 빛이 돌아다니지를 못했어. 왜 돌아다니지 못했냐? 수프 상태였어. 수프. 38만 년 동안 거의 수프 상태였어. 그래서 빈 공간이 없어. 빈 공간이 없어. 자, 그래서 빛이 거기에 있었으나 다른 것들에 잡혀서 돌아다니질 못했어. 공간이 없어. 빈 공간이. 38만 년이 딱 되면서 원자 핵과 전자가 이렇게 원자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엄청나게 큰 빈 공간이 생긴 거야. 그때부터 빛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그럼 그 빛을 지금 볼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 빛을. 우주가 탄생하면서 번쩍했을 텐데 그 빛이 수프 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수프 상태였어. 우리 우주가. 수프. 여러분들 먹는 수프 있죠? 그런 수프 상태였어. 자, 그래서 빛이 그 안에 여러분들 그 수프에다가 쏘아봐. 빛이 돌아다니나? 못 돌아다녀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랬다가 이게 빈 공간이 생겼어. 38만 년 후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빛들이 돌아다녀.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래.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주가 빅뱅 했구나 해가지고 지금 우주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우주론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주론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원자가 빅뱅 후 약 38만 년 후에 만들어졌는데 최초로 만들어진 원자는 뭐냐? 가장 간단한 구조의 원자였겠죠. 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우주가 탄생하면서 우주가 만들어낸 원소예요. 수소와 헬륨. 자, 그래서 빅뱅 우주의 증거물이 바로 뭐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원자가 생성되면서 빠져나온 우주 초기의 빛. 그 빛이 지금도 우리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고요. 살아남아 있어요. 우주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주 전역에서 전파 형태로 관측이 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TV를 틀다가 보면은 지직 하면서 뭐 나타나는 거 있을 거예요. 지직 하면서 화면이 안 나타날 때, 뭐 안테나 선이 빠지면 막 잡음 같은 게 나오죠. 화면에 막 지직 하면서 뭐가 막 나오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주에서 오는 전파예요. 그게. 자, 여러분들 한번 보고 싶으세요? 우주 배경 복사? 그러면은 TV에 있는 안테나 선을 빼버리세요. 그러면은 화면이 어떻게 되죠? 지직거리면서 나타나죠? 그거야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수업을 마치고요. 노트 필기를 계속 하면서 수업을 듣도록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